집합과 명제, 미래엔 대단원 종합 문제 1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집합인 것을 고르세요 합니다. 집합은 그 대상이 분명한 것의 모임이죠.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노래가 잘 부르는 이런 주관적인 기준 안 됩니다. 맛있는, 맛없는 주관적이죠. 1학년 학생의 모임 정확하죠. 대상이 분명합니다. 성능이 우수한 컴퓨터, 우수하다라는 기준이 불명확해서 안 되겠고요. 호랑이보다 무서운, 그럼 그 무섭다, 안 무섭다도 객관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 안 되겠습니다. 답은 1번, 3번 되시는 거고요. 2번, 집합 A는 20일의 약수입니다. 그럼 20일의 약수이니까 다음처럼 조건제시법으로 써진 거는 항상 우리가 원소 나열로 바꾸도록 하였죠. 그죠? 원소 나열 해보겠습니다. 20일의 약수니까요. 1, 3, 7, 20일.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6은 A의 원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1번은 아니죠. 원소 아니잖아요. 그죠? 틀렸고요. 3, 5, 7은 A의 부분집합입니다. 여기에 5가 없습니다. 안 되겠고요. 3, 7은 A의 원소이다. 3, 7을 이렇게 두 개 원소를 한 번에 원소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없을 뿐더러 여기에 이렇게 집합 표현이 들어갔으니까 얘는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틀렸습니다. 20일, 집합 20일은 A의 부분집합이다. 맞죠? 요 20일 하나만 요 집합 기호 안에 남은 형태입니다. 4번 옳고요. 집합 A는 137이다. 20일 빠졌으니까 그 역시도 틀리겠습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4번 넘어가시고요. 5번. 자, 굉장히 자주 나오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3번이요. 자, 이 녀석 별 좀 줘보겠습니다. 문제 표현은 굉장히 좀 쉽게 주셨는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게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집합 A 보셨더니 이와 같은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근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A래요. 그럼 저 녀석 근이 뭐야? 그러면 뭐겠어? 저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인수분해 되는 거니까 그 원소는 2하고 5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죠. 집합 B 보니까 10일 이하의 소수래요. 10일보다 작거나 같은 소수랍니다. 조건 제시되어 있으니까요. 원소 나열 바꾸겠습니다. 2 있고요. 3 있고요. 5 있고 7 있고 10일까지입니다. 10일 이하 소수니까요. 그 다음 보시면은 자 A가 뭐 잘못 눌렸는데 뭐야 저리가 A의 X는 A를 부분집합으로 갖고 동시에 B의 부분집합이 된대요. 이걸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 이 집합의 개수를 묻는 건 몽땅 다 부분집합의 개수죠. 그래서 이 녀석 다시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이 녀석 내려와서요. 정리해줘요. 집합 A라는 녀석은 집합 2하고 5였고요. 그 녀석은 X의 부분집합, 동시에 X는 집합 B, 2, 3, 5, 7, 11의 부분집합. 자, 해석해 내겠습니다. 그럼 이제. 자, 집합 X는 뭐 어떤 녀석이냐면은요. 2, 3, 5, 7, 11의 부분집합입니다. 그것 중 2하고 5는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이죠. 그러니까 2하고 5는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어요. 들어간다. 근데 3, 7, 11만 선택지를 두 가지씩 갖고 있죠.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만다. 그러니까 얘네들만 이렇게 곱해주시면 끝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X의 개수는 2의 3승계, 즉 8개라고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엔딩 하셨고요.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자연수 AB에 대하여 집합 AB가 서로 같을 때 이게 뭐냐면 A 더하기 B예요. 이게 좀 잘 안 보였습니다.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두 집합이 서로 같은 집합입니다. 서로 같은 집합이죠. 그럼 여기 4가 있다라는 거는 A에 4가 있으면 B에도 4가 있어야 되니까 요게 4가 돼야 되는 거죠. B집합에만 있는 1도 A에 있어야 되니까 이 녀석 1이죠. 그죠? 근데 A, B는 자연수란 조건 다르셨으니까 양수 안에서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A제곱이 1인 거니까 A제곱은 2를 만족하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그 중에 플러스 1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뒤에 있는 방정식 또 풀어보죠. B제곱 플러스 3B의 는 4니까 빼기 4는 0 되신 거고요. 그럼 B의 값은 인수분해 플러스 4에 마이너스 1로 하시니까 그럼 B는 빼기 4 또는 1입니다.
그 중에 양수 선택하시니까 또 1이네요. A 더하기 B 하시면 그래서 2라고 답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집합 A는 1, 6, 12. 그거와 서로소인 집합 B가 있대요. 서로소. 공통의 약수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A 합 집합 B는 1, 3, 6, 9, 12, 15를 만족하는데 집합 B를 구해달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지금. 집합 A가 전체 집합은 뭐 테두리가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냥 이 문제는. A하고 B는 서로소인 집합 상태입니다. 완전히 순수한 A고 완전히 순수한 B예요. A에 1, 6, 12가 있어요? 그럼 B엔 뭐 있는 거야? 여기에서 1, 6, 12는 A에서 온 게 확실하니까 B에서 온 건 3, 9, 15잖아요. 이렇게. 3, 9, 15. 그러니까 집합 B를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원소 나열로 3, 9, 15요. 이렇게 3개 찾아주시면 되겠죠. 6번. 전체 집합이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인데요. 부분 집합이 3개가 있답니다. A, B, C에 대하여 A 합 집합 B는 X바 X는 홀수, 그 홀수를 원소로 갖는데요. 자, 일단은 쓰셔야겠죠. 그죠? 원소 나열법으로 바꾸시자고요. 10보다 작거나 같은 것 중에서 홀수 1, 3, 5, 7, 9까지 이렇게 9개 있습니다. A 합 집합 C를 해봤더니 그 녀석은 10의 약수래요. 그럼 10의 약수는 뭐 있니? 그랬더니 1, 2, 5, 10 원소 다음처럼 4개 있습니다. 그래 놓고 A 합 집합, 비교 집합 C의 모든 원소 합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지금 이것들을 각각 A 집합, B 집합, C 집합이 뭔지는 찾을 수가 없어요. 위에 있는 이 조건들을 이용하여 찾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너 그러면 괄호 안과 밖에 있는 연산부호가 합집합과 교집합으로 다르니까 분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A 합집합을 그거 해보니까 A 합집합 B 가운데 연결은 교집합이죠. A 합집합 C 이렇게 되잖아요. A 합집합 B 위에 있어요. A 합집합 C도 밑에 있습니다. 그들 간의 교집합이니까 공통 그러면 여기에 공통은 1이 되고요. 2 여기 없고요. 5 있습니다. 5. 그 다음에 없겠는데요. 10 여기 없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1, 5니까요. 모든 원소합은 6. 이렇게 정답 내리시면 되죠. 또 쉬운 문제입니다. 집합의 연산 성질만 이렇게 분배 법칙을 사용하실 수 있으면 되는 문제였어요. 7번입니다. 원소 개수 묻는 거 굉장히 자주 나와요. 전체 집합류에 두 부분 집합 A, B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N, A 교집합, B 여집합은 8이래요. 자, 이거 순수한 A 얘기하고 있는 거죠. B 여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그치? A 차집합 B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럼 이건 순 A가 8입니다. 1번 영역이고요. A 교집합 B가 5라고 합니다. A 교집합 B 2번의 영역이죠. 2번에 5개. A 합집합 B 1번, 2번, 3번의 영역이죠. 25개입니다. 근데 찾으라고 하는 건 B차집합 A니까 순B 3번의 영역을 찾아줘 이러죠. 자, 그럼 여기다 쓴 거에서 이미 끝났어요. 얘가 1, 2, 3번 다 합친 개수인데 거기서 1번과 2번의 개수를 빼시면 3번의 개수만 남을 거 아니에요. 자, 가시죠 그러면. 25, 1, 2, 3번의 영역에서 1번의 개수 8개도 빼주고 2번의 개수 5개도 빼줘. 13개 빼줬으니까 12개 남으셨군요. 이렇게. 저 녀석은 뭐 개는 붙일 필요가 없네요. 12라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번호로 그렇게 가세요. 자, 8번. 두 집합 A, B가 있는데 A 집합은 28에 NA는 28, B 집합 MB는 37, N A 차집합 B 합집합 B 차집합 A는 35. 이건 뭐냐면 이 녀석 A 차집합 B는 1번, B 차집합 A는 순수한 B 3번이죠. A는 1, 2번 영역이고요. B는 2, 3번 영역이고요. 여기에는 1, 3번의 영역만 써 있어요. 근데 A 합집합 B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래요. 그럼 1번하고 2번하고 3번의 개수를 한 번씩만 세줘 이거잖아. 그럼 여기 1번하고 3번 있으니까 35개 됐어. 근데 거기에다 더하기 몇 번의 영역을 해줘야 되냐면 2번 영역을 해줘야 돼. 근데 2번 영역 어디 있는데요? 그랬더니 2번은 여기하고 여기 공통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럼 이렇게 A하고 B를 싹 더해볼까요? 더하시면 어떻게 되지? 1번, 2번, 2번, 3번이 되죠. 거기에서 이 녀석 1번, 3번 영역을 빼주시면
1, 3번 영역을 빼주시면은 2번이 2개죠. 그럼 이거 반띵 나누시면은 2번 한 개의 결과값만 얻을 수 있겠죠. 아, 그렇게 가면 되겠네요. 이 둘을 더해준 뒤에 얘를 빼겠습니다. 그럼 28 더하기 37 하시고 빼기 35 하시면 이렇게 2번 두 개의 결과물이니까 반띵 이렇게 들어가 주자고. 그럼 얘가 2분의 분자 얼마예요? 37, 35 빼시면은 2가 남으니까 30입니다. 2분의 30이니까 결과 15개, 이 녀석이 2번 영역의 개수죠. 그래서 나는 35 더하기 15개 하시면 되니까요. A 합집합비는 그래서 50개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번호 이용해서 푸는 게 사실은 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풀이 방법입니다. 가장 쉬워요, 가장. 되겠습니다. 뭐지? 잠깐만. 아,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 풀이만 더 가도록 해볼까요? 자, 두 번째 풀입니다. 내가 1, 2, 3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 1, 요 세 덩어리에 1이 2개, 2가 2개, 3이 2개예요.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건 1, 2, 1번 더하기 2번, 28개. B는 2번 더하기 3번, 그거 37개. 요 녀석은 1번 더하기 3번 해서 35개니까 싹 더해 주신다 그러시면은 1번도 2개, 2번도 2개, 3번도 2개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얘네들을 싹 더한 결과가 어떻게 되니? 28하고 37 이렇게 더하시면은 65고요. 35까지 더하시니까는 100이네요. 그러면 2 곱하기 너 해서 100이니까 이 녀석이 50이라고 이렇게 찾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자, 어쨌든 주어진 거 번호로 확인하시고 그 안에서 간단한 더하기 빼기 연산을 해보는 겁니다.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번.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다음 중에서 A 교집합, A 차집합, B의 여집합과 같은 집합을 구하래요. 아, 이거 뭐 복잡합니다. 자, 일단 요 안에 있는 이 녀석부터 처리하시죠. 차집합, 교집합 바꾸고 뒷집합, 여집합 붙여서 이렇게 전체 여집합이에요. 그러면 다시 이 여집합 기호는 드모르간으로 들어가시면 되죠. A 부정하니까요. A 여집합이고요. 교집합 부정해서 합집합, B 여집합 부정해서 B입니다. 그럼 결국 A 교집합, A 여집합, 합집합 B. 자, 그러면 나는 니 부호가 다르니까 이렇게 분배해 주겠습니다. 분배하시니까 A 교집합에 A 여집합, 중간 연결 부호 합집합 기호시고요. A 교집합 B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요 녀석은 A와 A 아닌 것의 공통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공집합이에요. 공집합과 무언가를 합치라. 몽땅 가져와 합집합해봐. 그럼 무언가죠? 그러니까 너는 A 교집합 B가 되는 거네요. 그럼 문제에서 2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2번. 10번. 그러니까 물론 이 9번 문제도 다시 한번 여러분 그냥 영역 가지고 싸우셔도 괜찮아요. 영역으로도 한 번 더 해볼까요? A는 1번, 2번이고요. A차 집합 B는 1번, 순행이 1번이니까 1번 아닌 거야. 그러면 2, 3, 4야 이거잖아요. 그것들 간의 공통 부분은 2번 되는 거죠. 는 2번. 그럼 2번을 표현하는 말은 A 교집합 B니까 이렇게 가서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10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U의 세 부분 집합 A, B, C가 있는데 A 교집합 B 합집합 B차 집합 C는 공집합이랍니다. 여기서 굉장히 좀 길게 좀 써준 것 같은데요. 보세요. 연결부호가 합집합이라는데 문제풀이의 핵심이 있어요. 앞에 쪽과 뒤에 쪽에 몽땅 가져와 그랬는데 하나도 없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공집합이니까. 그래요. 그럼 A 교집합 B도 공집합이고요. B 차집합 C도 공집합이네요. 이런 관계죠. 맞죠? 그럼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니까 A, B는 서로 소관계입니다. 벤 다이어그램 가보겠습니다. A하고 집합 A와 집합 B는요. 완전히 순수한 A와 B입니다. 근데 B 차집합 C가 공집합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 그럼 B에서 C를 빼고 남은 나머지가 없어요 그러는 거니까 B는 다시 C에 포함된 포함관계를 갖겠죠. 이렇게. C가 이쪽을 더 먹을지 안 먹을지는 몰라요. 그냥 이 정도 그림으로 일단은 확정된 거예요.
그죠? 해놓고 다음 중에 옳지 않은 것을 이제 보세요. A 교집합 B는 공집합입니다. 이거 설명한 거죠. 맞습니다. A는 B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그렇지. A는 B 아닌 거 이쪽에 포함된다. 맞고요. 2번도. B는 A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 서로 간에 통용되는 말이죠. 이게 되면서 이거 단행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개가 다 A, B가 서로소 관계라는 걸 표현하는 그런 약속이니까. 자, 그 다음 4번 보시면 C 차집합 B는 공집합이다. C에서 B를 뺀다고 공집합이 되는 게 아니라 요만큼의 영역이 남죠. 그죠? 답은 4번이라고 하실 거고요. 다시 5번 C 여집합은 B 여집합에 포함된다. C 여집합은 이 밖의 테두리. 자, 이 C 여집합 요 밖의 테두리. B 여집합은요 요만큼. 이렇게 B 여집합이 더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C 여집합이 B 여집합에 포함된다. 이것도 옳습니다. 답은 4번 넘어가시고요. 11번 가보겠습니다. 자, 또 원소의 개수에 대한 물음이에요. 전체 집합이 25개, 교집합이 10개, A 아니고 B 아닌 것의 개수가 7개인데 A와 B의 개수를 더해줘 그럽니다. 자, 물론 그냥 식으로 여러분 충분히 들어가셔도 괜찮기는 하시지만은, 자, 이거 한번 볼게요. A 아니고 B 아니다. 이 녀석 드모르건 한번 시켜볼까요? A 아니고 B 아니다. 그럼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죠. 그죠?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A 합집합 B가 1, 2, 3인데 아니야 그랬으니까 이 녀석 4번의 영역인 거고요. 4번에 7개입니다. 교집합 B가 10개예요. 2번 영역이 10개고요. 전체 1, 2, 3, 4의 영역에 25개 있습니다. 그럼 NA 더하기 NB라고 하시면 A는 1, 2번의 영역, B는 2번과 3번의 영역 이러니 이 둘을 더하라고 하시면은 1번, 2번, 3번 한 번씩 더한 뒤에 그 다음에 2번 하나 더 더해주세요 이런 얘기죠. 맞죠? 그럼 여기서 이제 조립을 좀 해봐. 자, 위에 조건이 이렇게 3개가 있다고. 이 3개를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풀어내보자고요. 여기 1, 2, 3, 4까지 있잖아요. 여기 4번만 있으니까 이거 빼볼까요? 그럼 1, 2, 3만 남겠죠? 이렇게 간단한 산수 1, 2, 3, 4에서 빼기 4번에 그러면 요거 날라가 1, 2, 3 하나씩 남는데 2 하나 더 필요하니까 여기는 2번도 더 해줘. 이렇게 그러면 되겠습니다. 이걸 쓰시면 그게 서술형식이에요. 여러분. 자, 보겠습니다. 그럼 1, 2, 3, 4 25개가 있고요. 빼기 4번 영역 7개 빼주시고요. 2번 영역 더 해주시니까 10개 더 해주셔서 그럼 여기 뭐 18 더하기 10이니까 20발 이렇게 내시면 되겠죠. 또 간단했습니다. 12번으로 갑니다.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P, Q라고 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아주세요 그럽니다. 24문제네. 빨리 좀 풀어야 되겠네. 자, not Q의 진리집합은 P 여집합이다. 맞죠? 그죠? 맞습니다.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Q 여집합은 P 여집합이다도 참이다. 이렇대요. 그럼 이게 참이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진리집합 P가 Q의 진리집합보다 작다 이거죠. 작은으로 진행하신 거니까. 그러니까는 P가 Q 안에 있어요. 이런 얘기고요. 이런 포함관계일 땐 Q의 여집합은 이 밖의 부분. P 여집합은 이 밖의 부분. 그러니까 P 여집합이 Q 여집합을 포함하죠. 2번도 맞았습니다. 옳지 않은 것 아니에요. 자, 3번 가보니까 P가 공집합이 아니면 어떤 X에 대하여 P다는 참이다. 그렇지. P의 원소가 누군가 있으니까 어떤 놈은 P일 수 있겠죠. 참입니다. 자, 말 그대로 들어주시면 돼요. 자, 명제 한글 표현을요 기호로 바꾸내신 거니까 계속해서 한글로 들어주시고 해석하세요. 때로는 식이 등장하시면은 식의 모습으로서 해결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Q가 P의 부분집합이면 명제 Q이면 P이면 Q는 참이다. 자, 저 그림을 그리시면은요 이런 거예요. P 안에 Q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Q이면 P이다가 참이죠. Q이면 P이다가 참인데 이거는 거꾸로 나오셨잖아요. 그죠? 큰 작으로 진행하시면 이거 참이 아니라 거짓이죠. 틀린 거 4번 되겠네요. 4번 찾았습니다. 5번 맞아보겠습니다. P가 전체 집합이 아니면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는 거짓이다. 그렇지. P가 전체가 아닌데
모든 애들이 P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짓이라고 얘기하시면 되죠. 그죠? 12번 정답 4번입니다. 13번 가보겠습니다. 자, 실수 XY에 대한 명제 중에서 여기 참인 걸 고르래요. 그럼 여기니까 방향을 이렇게 거꾸로 뒤틀어 주세요. 인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고, 어이구, 여기가 아닙니다. 이면 뒤에서 이제 꺾으셔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주실 텐데, 예, 여기 참인 걸 찾으래. 알았어. 그럼 x제곱 빼기 y제곱은 0이라고 하는 거는 x제곱은 y제곱이죠.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y죠. 근데 여기는 x는 빼기 y래요. 그럼 이게 더 크죠. 큰 작진행 하시니까 이거 거짓이죠. 1번 역은 거짓입니다. 자, 뒤에 부분요. 절대값 x가 x라고 합니다. 그럼 절대값 x가 x랑 똑같으려면은 x는요 0이어도 돼요. 0이면 절대값 0은 0이랑 같으니까, 또는 양수, 그러니까 절대값 4는 그냥 4랑 같으니까, 즉 x는 0 이상이란 조건이에요. 자, 요 녀석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요겁니다. 진리값은 x가 0 이상이면 x는 0보다 크다. 큰 작으로 진행하니까 이건 역시 역은 거짓입니다. 원명제는 참이고요. x가 y보다 크다라고 얘기했어요. x제곱이 y제곱보다 크대요. 그럼 x제곱이 y제곱보다 커? 그걸 만족하는데 x가 y보다 항상 크다고? 자, 보시겠습니다. 이거는요, 약간 좀 이상하신 그 의문점이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거는 발례를 찾아보겠습니다. 거짓임을 직접 한번 찾아볼게요. 발례로. 그러니까 x는 양수, x가 어떻게 해줄까? 음수, x가 마이너스 11 해볼까요? 그럼 마이너스 10의 제곱이랑 y가 1 한번 해볼게요. 그럼 1의 제곱이랑 비교하시면 마이너스 10의 제곱이 훨씬 커요. 근데 x는 빼기 10이고 y는 1이니까 그 대수관계는 이렇게 뒤집히죠. 그럼 이쪽 방향으로 성립하지 않는 예를 찾았잖아요. 그죠? 발예를 찾으신 거라고. 거짓되는 증거를 찾은 거야. 그러니까 저 녀석 거짓이 되는 거죠. 자, 발예를 찾아보았습니다. 발예. 그러니까 위에서는 이렇게 직접 증명한 거예요. 이거 증명한 겁니다. 거짓인 증거를 찾은 건데 증명하면서 찾은 거예요. 직접 증명의 형태야. 근데 이거는 특정한 수들을 내가 찾아오신 거죠. 주로 부호를 반대로 극단적으로 주시면 괜찮습니다. 4번 볼게요. x가 0보다 크다, y가 0보다 크다. 근데 x 더하기 y가 0보다 크다. 그래? 그럼 이쪽 방향 뭔가 좀 묘합니다. 거짓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짓되는 증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더해서 0보다 크대요. 그럼 x가 10이에요. y는 빼기 1이에요. 더하면 0보다 큰데요? 10은 0보다 크고 마이너스는 0보다 큰 거 아닌데? 거짓되는 또 증거를 찾았죠. 발례 찾았습니다. 다음에 영명제도 거짓이 되겠어요. 5번 xy가 0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이다. 이걸 영명제 시켰다고. 근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야? 실수제곱 더하기 실수제곱이 0이야? 실수는 0 이상이죠. 0 이상과 0 이상을 더하여 0이 되려면 둘 다 0인 수밖에 없으니까 요 말은 x는 0인 동시에 y는 0이죠. 그러면 곱한 것이 0이다. 그렇게 되네요. 근데 이 녀석도 진리집합은 이렇게 뽑혀요. xy가 0이라는 거는요, x는 0 또는 y는 0입니다. 여기는 x는 0 그리고 y는 0, x는 0인 동시에 y는 0을 표현한 거고요. 그럼 저 또는이라는 말은 우리가 사건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자, 세 가지 구분 이렇게 들어가시죠. x는 0 또는 y는 0이라고 하는 거는요, 첫 번째 경우에 x는 0인 동시에 y는 0 아닙니다. 앞에 게 맞은 동시에 뒤에 거 틀리고요. 두 번째 사건은 앞에 건 틀린 동시에 뒤에 게 맞아요. x는 0이 아닌 동시에 y는 0인 상황도 얘기해 주고요. 세 번째 사건은 둘 다 맞는 겁니다. 세 번째 사건 x는 0인 동시에 y도 0인 상태. 즉 이게 더 작은 거, 이게 더 훨씬 큰 겁니다. 그래서 작은으로 진행하시니까 다음 명제는 참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정답 5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또는에 대한 분류를 내린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 많이 헷갈려 합니다. 자, 잘 확인하세요. 두 개에 대하여 앞에 거만 맞는 상황 첫 번째, 뒤에 거만 맞는 상황 두 번째, 앞뒤가 모두 맞는 상황 세 번째.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부른 명칭 또는인 겁니다. 14번. 명제 P이면 낙큐의 여기 참일 때 다음 중 반드시 참인 것을 골라주세요. 그럼 저 여기 참이니까 여기 참이라는 얘기는 낙큐이면 P이다. 이 녀석이 참이죠. 이게 항상 참이니까 그거에 대한 대우명제 참일 거 아니에요. 대우시켜요. 대우명제. 대우명제 봐봐요.
not P이면 Q이다. 그죠? 혹시 있을까요? not P이면 Q이다. 여기 3번에 있네요. 자, 대놓고 있습니다. 3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 세 집합 A, B, C에 대하여 명제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A 교집합 B는 B 교집합 C의 부분집합이다의 역과 대오를 말하고 참고지를 판별하세요. 그럽니다. 그래요. 그럼 뭐 역은 이렇게 할까요? 역은 그냥 이렇게 방향으로 쓸래요. 이렇게. 이거 역입니다. 역. A 교집합 C가 B 교집합 C의 부분집합이면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여기라고 얘기하고요. 다시 대오를 말하라고 하시면 쓰기가 대오는 한번 쓸게요. 대오는 이러하죠. A 교집합 C가 B 교집합 C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이면 그러면 A는 B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자, 그리고 저 녀석이 얘기하는 게 지금 무슨 말인지 한번 보세요. A가 B의 부분집합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상황 그림을 보시면은 저 어떻게 할까? A와 C의 교집합, B, C의 교집합. 이건 좀 특이 그림으로 우리가 들어가셔야 되겠는데. 자, C가 어떠한 한 집합이라고 결정되진 않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대우명제에 대한 참거짓은요, 원명제와 동일하시니까 이걸로 대우명제의 참거짓은 가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볼게. A가 B의 부분집합이래. 그럼 A가 B의 부분집합이니까 B 안에 A 있다라는 그림이에요. 집합 C가 어떻게 들어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집합 C가 이렇게 들어왔다. 칠게. C 여기 있어. 이렇게. 다시. 자, 그러면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면 A 교집합 C 없죠. 공집합으로 만들었어요. B 교집합 C 요만큼 있죠. 부분집합이다. 옳습니다. 그죠? 원명제가 참이에요. 원명제가 참. 그러니까 그 대우명제도 참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자, 이걸 왜 굳이 원명제로서 참거짓을 판단하셨냐면 부정문 판단하기가 싫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정문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부정문이 들어가 있는 건 긍정문으로 바꾸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원명제 대소관계 참을 확인한 대소래 참거짓을 확인하여 영명 대우명제도 똑같다라고 주장해 봤습니다. 그럼 여기 영명제가 참거짓인지는요. 이렇게 그림을 직접 그리셔야 될 것 같아요. A가 B의 부분집합이 아닌데 이걸 만족하는 상황을 가정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맞지? A가 B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걸 만족하는 걸. 이건 만족하고 얘는 만족하지 않는 상황. 그림을 한번 찾아보죠. A하고 B를 가지고요. 이렇게 줄까요? A, 집합 A 있고요. 집합 B 완전 순수하게 줬어요. 그리고 C가 어떻게 됐니? 그럼 A 교집합 C, B 교집합 C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니까 C가 좀 크게 올까요?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자, 이렇게. 그럼 B 교집합 C가 여기잖아. 안 되네. 자, 이 그림 안 되네요. C도 이렇게만 담가볼까요? 한번? 그럼 보세요. A 교집합 C 없죠. A 교집합 C는 공집합이고요. B 교집합 C는 집합 B죠. 그럼 공집합은 B의 부분집합이다 참이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됐습니다. 하지만 이걸 만족하는 그림이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는 그림은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거짓이죠. 역은 거짓. 이렇게 거짓된 증거를 찾아보았습니다. 특정 그림으로 찾았어요. 16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약간 좀 주의가 필요한 문항 같죠? 그죠? 주의가 필요해요. 16번. 실수 A, B에 대하여 두 조건 P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는 0은 실근을 갖는데요. 그럼 실근을 가져. 저 말이 뭐야?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아 이 얘기입니다. 그럼 판별식 넣어보시니까요. 보자마자 그냥 쓰겠습니다.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C 4B죠. 이거 0 이상이란 얘기입니다. QA제곱 마이너스 4B는 0보다 커요. 그럼 뭐야 이게? P는 결국은 이 얘기했던 거잖아요. 판별식 썼는데 이게 P가 조건 P가 결국은 이 얘기 하시는 거잖아. P 땡땡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야? 이게 더 큰 거고 이게 더 작은 거죠? 참명제만 고르래요. 그럼 작근으로 진행하셔야 되니까 Q이면은 P이다가 참. 저거의 대우명제가 항상 참인 거니까 not P이면 not Q이다도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찾아보시죠. Q이면 P이다. 니은에 있고요. not P이면 not Q이다. not P이면 not Q이다. 디귿에 있습니다. 니은 디귿이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넘어가겠습니다.
두 조건 PQ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거 고르세요. 그럽니다. 자, 조건 P는요, 2차 부등식이에요. 자, 너 경계가 A로 묶어서 A 플러스 1, 0 이상 이렇게 된 거니까 경계는 0과 마이너스 1이네요. 근데 부등호 방향이 큰 방향이니까 경계의 바깥이죠. 그럼 P는 마이너스 1과 0을 경계로 하여 A는 이렇게 붙여서 또는 A는 0 이상 이러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A는 2 이상이에요. 그럼 지금 보시면 P가 Q를 포함하죠. Q보다 P가 훨씬 더 크다란 말이야. 아, 진리집합 Q가 P 안에 있구나. 그럼 Q에서 P로 진행하신다. 참이라고 얘기하시겠습니다. 자, 여기는 다 명제니까 명제 표현 쓸게요. Q이면 P이다. 참입니다. 대우명제 참일 거예요. not P이면 not Q이다. 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보실게요. 이제 QP다. 자, PQ의 역은 거짓이다. PQ의 역은 Q이면 P이다잖아요. 이거. Q이면 P이다가 여기잖아요. Q이면 P이다는 거짓이 아니라 참이죠. 틀렸습니다. P이면 Q의 대우는 not Q? 대우. not Q이면 not P이다. 거짓이다래. not Q이면 not P이다. 거짓 맞네요. 그죠? 요것만 참이니까요. 그죠? 거짓 맞습니다. 이건 바로 정답 나왔고요. Q이면 P의 역은 참이다. 자,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어서요. 요 밑에 부분은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왠지 좀 찜찜한 부분이 있는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저기서 일일이 하나씩 이제 그림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니까, 여러분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거라 믿겠습니다. 자, 18번.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P하고 Q라고 하자.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일 때 다음 중에서 옳은 걸 찾으래요. 아, Q는 P가 되는데 충분한 조건. 그러면 얘가 더 작은 거죠? P 안에 Q 있는 진리집합 그림입니다. P 안에 Q 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럼 PQ의 교집합은 Q죠. P가 아니라 Q입니다. 틀렸고요. P 합집합 Q는 Q가 아니라 P죠. 큰 개가 나와야 되니까 Q 차집합 P, Q에서 P를 빼시면 아무것도 안 남죠. 공집합이죠. 맞습니다. 답 3번. P에서 Q를 빼시면 P 차집합 Q 하시면 요만큼 부분이 남죠. 공집합 아니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P 여집합, Q 여집합의 공통 부분은 공집합입니까? 아니죠. P 여집합 이 부분, Q 여집합 이 부분. 그러니까 P 여집합이 공통 부분이에요. P 여집합, 작은 게 P 여집합이 되니까. 자, 너도 틀렸습니다. 19번으로 넘어가시죠. 자, 됐죠? 여기 위에 다 표시해뒀고요. 자, 19번. 야, 요게 좀 복잡한데 그냥 보셔봐요. 그냥 읽어봐. P는 Q이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래. 자, 일단 우리가 뭘 볼 거냐면 P하고 Q 사이에는요, 포함관계가 없어요. 포함관계가 없으므로요, 참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쟤들에 대해서는 절대 아무런 조건을 얘기하시면 안 돼요. P와 Q는 관여 아무런 얘기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Q하고 R은 포함관계가 있으니까요, 쟤네들 갖고 가능한 얘기예요. Q하고 R은 가능합니다. 오케이. 자, 근데 너는 노케이 이겁니다. 또 P하고 R도 포함관계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P하고 또 R을 다루는 것도 금물이에요. 자꾸 핸드폰에 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보시겠어요? 이제 안 되는 거 지워버려요. PQ, PR 하지 마. PQ 안 돼. PR, 그냥 P하고 R. 없습니다. 오케이. 자, Q는 P이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다. Q는 P. 이것도 있었네. 에이, 이것도 지워버려요. 그러니까 1, 2번은 애초에 볼 게 없어요. 자, 보겠습니다. P는 나다리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P는 여기에 있고요. 나달은 어디에 있냐면 R이 아닌 거니까 이만큼 쫙쫙쫙이에요. 그러면 큰인 거죠? 필요 조건이 아니라 충분한 조건이 되셔야죠. 그죠? 이 녀석 틀렸고요. 다음 번. R은 낙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R은 낙Q이기 위한, 자, 볼까요? 볼게요. R은 요만큼에 있고요. 낙Q는 요 밖에 있어요. 이만큼. 그럼 둘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죠? 포함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런 조건도 이런 조건 명칭 하나도 붙을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시당초 불가능합니다. 5번 나달은 낙휴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자 보시죠. 나달부터 표현해 보겠습니다. 나달 이만큼이죠. 나달 이만큼입니다. 또 낙휴 색칠 하나 주자. 낙휴니까 Q가 아닌 거니까 이만큼이죠. 그러면 R이 더 큰 거고 Q가 더 작은 거죠. 큰 작으로 진행하시니까 공간이 필요한 조건 맞습니다. 그래요. 5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가시죠. 자 20번. 자 꽤나 질문이 자주 들어오는 문항 중 하나입니다. 20번이요. 잘 한번 보세요. x 더하기 y를 해서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 한 거랑 똑같대요. 자, 저거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닌 거 찾으세요. 꼭 반드시 이쪽에 있는 녀석들이 작아야 되는 겁니다. 얘들이 1, 2, 3번에 있는 것이 얘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만 되는 걸 찾으래. 얘가 더 작아야 돼. 이게 큰. 그죠? 이게 큰 게 돼야 된다고. 자, 그럼 어떨 때 저렇게 되겠냐면요, 여러분. 실수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두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하시면 되겠냐면, 실수는 항상 그 분류 체계가요, 양수와 0과 음수로 분류하시면 모든 상황을 다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보죠. xy의 부호가 동일하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xy의 부호가 동일해요. 자,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1 더하기 플러스 1, 플러스 1 더하기 플러스 1의 이 절대값 똑같겠죠? 그죠? xy가 플러스 1이야. 이렇게 할까? x는 플러스 2, y는 3. 절대값 2 더하기 3은 절대값 2 더하기 절대값 3. 똑같죠? xy가 양수면 그래요. 근데 또 음수여도 똑같아요. 이렇게. 음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 더하면 또 5죠. 좌변도 5, 우변도 5. 절대값 다 들어가 있으니까. 따라서 xy가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0보다 크다. 즉 xy의 부호 체계는요. x가 양수인 동시에 첫 번째는 이거였어요. y도 양수. 또는 x가 음수인 동시에 y도 음수이면 그렇습니다. 그죠? 아니면 이 녀석을 그러니까 한 번에 표현한 말이 이거라고. 곱하면 양수. 이해되시죠? 그죠? 곱하면 양수. 자, 또는 둘 중에 하나가 빵이어도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인데 y가 빵이야. 마이너스인데 y가 빵이야. 그럼 똑같이 절대값 마이너스 2, 마이너스니까 2죠. 똑같아요. 둘 중에 하나가 빵이어도 되는 거야. 자, 이게 빵, y가 빵 괜찮아요. 그런데 이번엔 x가 빵이고 y가 빵 아니에요. 똑같죠. 둘 다 빵입니다, 이번에. 똑같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x, y는 0일 때도 등호가 성립한 거예요. 이 둘을 한 번에 묶어 부를 수 있죠. 그러면 x, y는 0 이상이라고. x, y는 0 이상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녀석은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틀린 거예요. 이거보다 작은 녀석을 여기서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어디 있어요? x, y는 0이라든가 x, y는 양수라든가 이 조건 찾으라는 거예요. 여기 있죠. 이거. 이렇게 찾고 끝내는 겁니다. 2번은 저는 이제 반대 방향, 방향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생각 방향이 틀린 거고요. 1번은 절대값 x는 절대값 y면 저 절대값 풀 때 한쪽에다 풀마 주잖아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y예요. 이것도 저기랑 포함 관계가 없어요. 되셨죠? 다음 거 가보겠습니다. 21번 갑니다. 자, 진훈의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가입한 동아리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만화창작, 실용음악, 많아. 네. 댄스 동아리 중에서 만화창작, 실용음악, 댄스 동아리 중에서 적어도 한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은 48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이 48명, 적어도는 우리가 최소한이라는 말로 바꾸어도 가능한 거였으니까 최소한 한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이 48명. 많이도 했구나. 그쵸? 네. 그럼 만화 창작, 실용음악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은 각각 24명, 30명이고요. 두 동아리 모두 가입한 학생은 11명인데요. 댄스 동아리에만 가입한 학생 수를 구해달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집합에다가 이름 주기 시작해 보시죠. 뭘 물어보는 거야? 만화 창작 집합 A, 실용음악 집합 B, 댄스 동아리 C 이래줘요? 자, 그럼 이게 적어도 한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이 48명이었는데 저 녀석을 우리가 전체 집합으로 삼을까요? 전체 집합?
뭐 A 합집합, B 합집합 C라고 줘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건 전체를 48명이라고 보겠습니다. 각각 만화와 실용음악에 A와 B에 이게 A가 24명이고 B가 30명이네요. 두 동아리에 모두 가입한 학생은 11명입니다. 그럼 이거 A 교집합 B가 11명이고요. 댄스 동아리에만 가입한 학생 수를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이거는 뭐 지금 순수한 C의 명수 이렇게 구해달래요. 그죠? 근데 여기 아무 데도 C에 대한 표현이 없어요. C에 대한 표현이 없어. 그럼 나 뭐 가지고 찾아야 되지? 순수에 대한 표현이 없는데? 아, 그러면 너는 A 합집합 B의 여집합으로 찾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말 되세요? 되십니까?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집합 A가 이렇게 있고요. 집합 B가 이렇게 있고요. 집합 C가 이렇게 있어요. 나한테 찾으라고 하는 건 댄스 동아리에만 가입한 애들이니까 여기에만 있는 애들을 찾으라는 거야. 그지? 그랬는데 우리가 여기에 있는 애들을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잖아. 그럼 그 전체 집합에서 A 합집합 B 얘네들이죠. 얘네들. 요거. 요만큼이 아닌 애들 찾아줘. 그러면 그게 딱 요만큼이죠. 이렇게 찾으려고. 괜찮을까요? A 합집합 B가 아닌 거. 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좀 써볼게요. 전체 집합부터 기호 들어가겠습니다. NU 전체 집합의 명수는 전체 집합은 48명. 집합 A NA는 24명. 또 NB는 30명. 그리고 여기 모두 가입한 학생 교집합이었죠. N A 교집합 B는 11명입니다. 내가 찾고자 하는 거는 순씨였고요. 이렇게 A 합집합 B의 여집합으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럼 A 합집합 B의 여집합으로 찾을 거니까 A 합집합이 몇 명인지 알면 되죠. 그러면 합집합의 명수와 합집합이 아닌 명수를 더하시면 전체 명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녀석 찾을 때 우리가 이런 식 쓸 거 아니야. NU 빼기 N A 합집합 B 이러면 NA 요 녀석의 여집 이걸 식을 맞아 완성해. N A 합집합 B의 여집합 명수는 이렇게 찾으시면 되니까 그죠? 전체에서 그런 것의 명수를 빼니까 아닌 명수가 등장하죠. 그럼 A 합집합 B만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A 합집합 B는 A하고 B를 더하고 교집합을 빼죠. 그러니까 전체가 48명이었고요. 자, A 합집합 B 24, 30 더하시고 빼기 11 하시면 되니까 얼마입니까? 24에서 11 빼시면 13, 30에도 더해주니까 43이죠. 빼기 43. 그러면 저기에 5명인데요. 5명. 가입한 학생 수는 5명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림을 그려서 해결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이게 나는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간단하니까. 22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명제가 참이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저거 합니다. 그래. 이것도 절대부등식이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실까? 절대부등식.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요게 되더래요. 되래. 무슨 말이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녀석이 항상 참이면 이렇게 2차 부등식 만들었잖아, 그죠? 자, 요 녀석은 X축이라고 듣는 거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이 선 좀 잘 그어놓을까요? 쫙 직선 등장. 그러면 이렇게 돼도 X축보다 항상 얘가 위에 있거나 같다란 얘기니까 이거 오케이, 이런 그림도 오케이죠. 둘 다 오케이예요. 자, 다음 그림의 판별식은 0인 거고요. 이 판별식 0보다 작은 거였죠. 그럼 최종 판별식은 둘을 합쳐서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보시죠.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여기에 짝수 판별식 쓸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 요거 4분의 D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4분의 D 하시면 4분의 D는 마이너스 4 제곱하셔서 16 빼기 너 곱하기 너 하시니까 A 이 녀석이 0이야. 그럼 A는 16 이상이 되셨죠. 그러니까 그런 실수 A의 최소값은 16이라고 정답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 해가 모든 실수인 2차 부등식 다음 2차 부등식이 해가 모든 실수가 되도록 A의 값을 정해주세요. 이거랑 똑같은 문제잖아요. 부등식에서 했었던 거죠. 23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좀 지울게요. 지우겠습니다. 양수 A, B를 가지고요. 세 조건이 있어요.
P x제곱은 a보다 작다. Q x제곱 빼기 2x는 3보다 작다. R x는 b보다 작다. 그런데 이런 조건들을 만족한대요. P는 Q이기면 충분한 조건. P는 Q이기면 충분한 조건. 작은이구나. P가 작고 Q가 큰 거구나. R은 Q이기면 필요 조건. 필요 조건. 그럼 R이 큰 거고 Q가 작은 거구나. 이겁니다. 그럼 봐봐요. 여기 공통으로 Q가 있는데 Q는 P보다는 크고 Q는 R보다는 작죠. 그렇게 A와 B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럽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내 볼게요. 여기다 그림을 그릴까? 밑으로 쭉 뽑아내릴까요? 풀을 좀 쓰셔야 되는데 공간이 애매하네. 일단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들어가시면은 P 조건부터 이제 풀어낼게요. P 조건은 이게 뭐야? P는 x제곱이 a보다 작아요. 2차 부등식이 작으니까는 경계점이 안쪽이죠. 마이너스 a와 플러스 a 두시고 가운데다가 x 박으시면 되겠고요. P 조건. 다시 조건 Q는 땡땡. 얘가 빼기 3이 0보다 작다라고 이항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인수분해가 마이너스 3이랑 플러스 1 이렇게 되시니까 또 2차 부등식 작으니까 경계점이 안쪽인데 경계점은 플러스 3과 빼기 1이죠. 마이너스 1과 플러스 3 두시고 안쪽에다가 x 박아주겠습니다. 자, R은 그냥 저게 다예요. 간편합니다. x는 b보다 작아요. 자, 그럼 이제 수직선을 좀 넣어볼까요? 자, 수직선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수직선 쫙. 자, 수직선에 지금 여기 1과 마이너스 1이었나? 자, 색 좀 빨리 바꿔줄래? 마이너스 1과 3이었네요. 마이너스 1과 3이라는 경계를 두시고 그때 Q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Q 확정입니다. Q 확정. 다음이 Q의 진리집합. 자, P가 작은 거였죠. 제일 작은 거였어요. 제일 작고 Q가 가운데 있고 R이 제일 큰 거였단 말입니다. 저걸 뭐 이렇게 집합 기호로 옮기시면은 집합 P는 집합 Q의 부분집합. 다시 Q는 R의 부분집합. 이런 거니까. 그죠? 자, 그럼 P 요 안에 담겨야 되겠잖아요. 담아 놓겠습니다. 이렇게 담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셨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A고요. 여기가 A가 되는 거죠. 자, 그 상태 그림을 두시고요. 그럼 요 마이너스 A에 이게 지금 집합 P의 진리집합인데 빼기 A가 여기까지 와도 되는 겁니까? 했더니 이렇게 와봤어요. 괜찮죠? 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A가 큰데요. 경계점에 와도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등호 붙이겠습니다. A가 그러면 3이 되면은 여전히도 P가 Q보다 작은 건가? 작아요. 안에 담겨 있어요. 부분집합 맞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A는 3보다 작을 뿐만 아니라 등호 붙이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주셨어요. 자,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셔야 되는 거니까요. 그럼 이쪽 앞에 부분 터시면은 A는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요. 이쪽 A는 3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최종 A는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연립부등식의 해를 찾은 거니까. 다시요. 또 잠깐만, 이게 A의 조건은 추가로 있나? 양수의 A이네. 이게 0보다 큰 거네요. 다시 양수가 있었어요. A는 이렇게 0보다는 커요. 자, 이렇게 A의 범위 찾았습니다. 그럼 B의 범위는요, 수직선 이게 너무 지저분해졌으니까요. 다시 한번 더 그리도록 할게요. 수직선 다시 그리겠습니다. 자, 수직선 이렇게 해주시고요. 똑같이 경계는 마이너스 1과 3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 3 주시고 집합 Q는 이렇게 주셨었죠? 집합 R이 B보다 큰 거예요? 아니, B보다 작은 거예요. B보다 작아요, B보다. 그럼 B가 어디 있어야지 이게 R이 더 큰 거야? B가 여기 있어야죠. 그죠? 여기 있어서 왼쪽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되니까 B는 여기다 놓고 이렇게 진행하시는 R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B는 3보다 큰 거잖아요. 근데 그럼 이 B가 경계점 또 가보셔야죠. 3까지 가도 괜찮습니까? 그래도 Q는 R에 다 포함되나요? 포함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등호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B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양수 조건 만족했으니까 이대로 끝났죠. 오케이. 그러면 답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A와 B의 범위를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이게 A의 범위고 이게 B의 범위입니다. B는 3 이상.
자, 여기는 1번의 답이 될 거고요. 2번은 A의 최대값, B의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A의 최대값은 1, B의 최소값은 3이어서 1 더하기 3 하면 이게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2번의 정답은 4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항입니다. 24번. A 0보다 크고